3월 3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방송 중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옆에 이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상하네요. 자, 뉴스 브리핑 화끈하게 누구 검증해라 어쩌라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뉴스 브리핑은 상대가 세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오만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돈이 많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규칙과 법을 어기고 부패 커넥션을 조장하는 자들을 회부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 나갈 겁니다. 어느 한쪽의 정치판에 빌붙어서 서지 않고 이런 방송을 해 나간다는 것은 지지자를 모으거나 또 방송의 여러가지 영향력 측면에서 보거나 재정적 측면에서 보거나 매우 힘들고 지난한 길입니다. 사실 좀 있으면 아예 여러분들이 저를 방송에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종편이나 이런 방송에서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나름대로 느껴지는 바가 있고 각오를 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가진 자들이 힘이 센 자들이 저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아마 곧바로 저한테 대한 법적 대응과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을 넣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꿋꿋하게 버티어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겨울철에 가다 보면 눈이 쌓였는데 산 등성이에 그 속에서도 복수초미가 노란 꽃이 피어나는 걸 봤을 겁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참된 개혁적 보수인가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애국자를 자처하고 스스로 이 보수의 본류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로 빙하기가 왔을 때 진짜 누가 참된 사람이었는지 누가 참된 언론이었는지 그때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좀 착잡한 심정으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43살 먹은 판사 앞에서 강부영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일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판사입니다. 97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시 구속이 되어서 옥고를 치를 때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없어서 받지 못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이 검찰이 신병 처리를 고민하면서 3주간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자살을 했습니다. 저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관련되었던 640만 불입니까? 그 돈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필요하고 팩트면 어떤 것도 다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제가 맨날 특정 후보만 비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지율 크기에 맞게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가 1위기 때문에 제일 많이 비판하는 거고 안희정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 특히 친박 후보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아직도 제 블로그에 보면 최고 인기 칼럼들이 안철수
후보를 옛날에 검증했던 내용이 최고 인기로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다시 들어와서 뒤져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공중파에서 저보고 안철수 의원에 좀 비리 자료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보도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거를 다 쓰겠다고 하면 공문으로 보내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더니만 그건 곤란하다, 그럼 없는 걸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 굳이 되지도 않고 될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을 제가 비판을 할 이유는 없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후보 저한테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죠. 자, 뭐 누구를 안 합니까? 뉴스 브리핑은 좌우를 떠나서 공정하게 비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김종인과 가까운 거 아니냐, 아는 사이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안다고 해도, 제가 잘 안다고 해도,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알기 때문에 누구는 봐준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문연대 저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또 각자 지 욕심에 반문연대가 물 건너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가지 않기를 바랬고, 그런 심정에서 방송에서 두 번 갈 거냐 안 갈 거냐, 공포냐 X표냐라고 이야기할 때 X표를 했습니다. 본인 성격으로 보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그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채무가 있다면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저는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가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핵심인 뇌물죄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의 혐의 중에서 뇌물, 직권남용, 강요, 기밀 유출, 이게 핵심이죠. 이 중에서 뇌물죄가 가장 무거운 죄고 핵심 죄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판사가 뇌물로 볼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변호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삼성으로부터 이 총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로 298억 대의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것이 검찰의 이 전략이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깬다라는 거겠죠. 또 이 삼성 뇌물 말고 대기업 전체에서 774억에 달하는 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해서 기업 경영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도 중대한 구속 사유다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은 이 청와대와 이 정부의 관계자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고, 박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15명이 구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30여 명의 구속자 중에서요.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이런 부분들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박 대통령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로 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에게 직접 승마 지원을 하라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 부탁을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또 200억이 넘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적을 하겠죠. 출연 당시에는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재단 출연금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고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한 게 없고 블랙리스트도 청와대 실무선에서 처리해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미 파면까지 받았는데 헌재에서 구속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위신을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신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와서는 안 되죠. 국가적 위신을 덜먹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그 중요한 보수 정권을 겨우 연장시켜서 5년을 더 하는 동안에 한마디로 보수의 올바른 가치와 또 거기에 기반한 우리 사회에 흐트러진 모든 부분들이 법치에 의해서 제대로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패가 척결되는 부분에 집중을 했었어야 됐다 보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창조 경제니 문화융성이를 갖고 와서 최순실을 앞에 세우면서 국정을 농단케 해서 그야말로 문재인에게 대통령직을 송두리째 넘겨주려고 하는 역할을 한 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심지어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기여하게 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오늘도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쯤에 이재용 부회장도 이 영장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시간이 7시간 반이 걸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심사를 할 거고 심사가 끝나도 판사가 별도로 또 여러가지 고민들을 한 다음에 적어도 내일 새벽 정도에나 영장이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신락 같은 희망을 이렇게 가지고 본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면서 법원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앞에서 정규제 TV에서 또 이 헌재에 대해 낸 이런 본인의 최후 변론서에서 또 지난번에 검찰에 출두해서 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앞에 가혹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은요,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내다보고 오늘 본인의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 이건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 이런 어떤 편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분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판단을 이렇게 해서 오늘 자신의 마지막 입장을 출두하기 전에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즉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골목 성명이라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가지 않겠다.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자료로 대처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신병이 처리될 때 존이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업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미안하다 해서 박 전 대통령한테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 마음이 위로된다.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면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해서 국민 마음이 위로됩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승복한다. 받아들이겠다. 잘못했다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건 그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미련을 버렸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미련이 생길까봐 그렇게 해주기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래, 네 잘못했지만 고맙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를 상대에게 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의견을 유지한다면 오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명 발표하고요. 영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여태까지 대부분 다 나온다니까. 그럼 영장이 나오면 집 앞에서 구치소로 구속되어 가는 과정을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취해왔던 행보에 부합되고 또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위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태극기 부대나 박 전 대통령이 기각돼야 된다, 잘못이 없다는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를 않지만은, 자, 우리가 잘못을 했든 잘했든 보스는 보스로서의 마지막에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악인이라도 마피아의 보스라도 그 보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이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거기 가서 어린 판사 앞에서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이 과연 해서는 될 일인가. 자, 오늘 한 30명에 이르는 친박들이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길을 애용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요. 마지막에 초상을 치를 때 조문 가는 게 도리가 아닙니다. 초상이 되지 않게 했어야 되고 그 지경이 됐다면 일본의 사람들의 하나 배울 점은요. 확실히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그 지경이 되고 그랬다면 정치를 떠나거나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떠나야 될 거고 상식이 없지만은 의리라도 있는 사람이면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간에 그 옆에 갔으면 정치 생명이 줄어들까봐 내시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조차도 얼굴도 안 보였습니다. 안봉근이 이재만이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로 본인이 다 자초한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안봉근이 이재만이는 박 전 대통령이 옆에 나타나면 검찰이나 또 야당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들이 감방에 가더라도 우병우까지요. 이 세 명은 박 전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충신이라면 먼저 잡혀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얼굴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재미를 볼 때는 썰개나 간처럼 굴고, 이제 와서는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팽개치고, 이정현 씨 오늘 나오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택 앞에는 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했을 사람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두 번은 못 보낸다고 바닥에 눕고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길바닥 펜스에 자신의 팔을 묶어서 절대로 차가 못 떠난다 하면서 마지막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요, 적어도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만이라도 도리를 보여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그것도 물 건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은 누구였고 무엇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에서 뭐 본인의 야망과 뭐 희망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려다가 무너진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독재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불태웠는가 하는 부분이 역사적 기록에도 세세히 기록을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악인이라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거나, 안 그러면 저건 죽도 밥도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때가 시류가 맞지 않아서 그랬거나 뭔가 한마디로 실수가 있어서 그랬지 그래도 그릇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일이 저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자, 누구 하나 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는, 한마디로 충신은, 요즘 같은 시대에 충신이란 말도 불편합니다. 하도 이 왕조 전제주의 시대의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충언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신의 집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나중에 영장이 오면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적어도 뭐 많은 국민들은 다 기대를 포기했을 거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나중에 역사적 기록도 생각하는 모습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